자, 여러분. 오늘도 혈압주의보 발령하고 시작합니다. 2026년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하늘엔 드론이 날아다니고 AI가 집사 노릇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시계추가 조선시대를 지나 구석기 시대에 멈춰버린 집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 설날 아침 지옥 같은 연기 속에서 전을 부치던 한 여자의 눈물 섞인 기름 냄새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지은아, 너는 손이 발이냐? 전 색깔 좀 봐라. 이게 먹으라고 내놓는 거니? 아니면 타이어를 구워놓은 거니?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눈도 못 붙이고 꼬박 4시간째 프라이팬 앞을 지키고 있는 주인공, 김지은 씨. 그녀의 등 뒤로 날카로운 비수가 꽂힙니다. 바로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의 목소리죠. 지은 씨는 지금 20인분의 제사상을 혼자서 다 차리고 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전 부치기까지. 주방은 이미 증기탕이나 다름없는데 박 여사는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배를 깎아드시다가 굳이 주방까지 기어들어와서 저런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지은 씨가 땀을 훔치며 간신히 대답합니다. 어머님, 불 조절이 좀 어려워서요. 금방 다시 할게요.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죠. 혀를 쯧쯧 차면서 특유의 집안 비하스키를 시전합니다. 쯧쯧, 하여간 친정에서 뭘 배웠겠니? 내 아버지가 평생 그 산자락 밑에서 흙이나 파먹고 사셨으니 딸내미 요리 솜씨가 이 모양이지. 우리 집 같은 양반과 법도를 내가 어찌 알겠냐?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히는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반가요? 박 여사네 집안, 사실 30년 전에 강남 재개발될 때 운 좋게 빌라 한 채 받은 게 전부인 평범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은 씨가 친정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15년 내내 저렇게 근본 타령을 하며 사람을 짓밟아온 겁니다. 그 시각 지은 씨의 남편 강대식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실 소파랑 한 몸이 돼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들어와서는 아내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야, 김지은, 물 좀 가져와. 목 타 죽겠네. 자다 깨서 한다는 소리가 저겁니다. 지은 씨가 기름 묻은 손을 씻고 물을 갖다 주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물 온도가 왜 이래? 센스 없게 진짜라며 핀잔이나 주죠. 이때 안방에서 느지막이 기어나오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누이 강미영입니다. 38 처녀가 명절이라고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오히려 지은 씨가 부쳐놓은 육전을 홀라당 집어먹으며 투덜대죠. 언니, 이번엔 간이 좀 짜다.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그리고 언니, 저번에 내가 말한 그 명품 백말이야. 오빠 사업 자금 좀 풀리면 하나 사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기가 막히죠? 지은 씨는 낡은 티셔츠 한 장 마음대로 못 사 입는데 신우이라는 사람은 새언니를 무슨 ATM기 취급을 합니다. 사실 대식 씨가 하던 사업이 몇 년째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지은 씨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까지 나가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 집구석 인간들은 지은 씨를 돈 못 벌어오고 애도 못 낳는 일꾼으로 딱 낙인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의 전조가 터집니다. 박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저기 봐라. 저 경기도 쪽 저 땅 말이다. 저기가 이번에 신도시 확정됐다는데 저기 땅 가진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냐? 지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프라이팬을 바라봅니다. 경기도, 신도시, 낯익은 지명이 들려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지으나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만큼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라고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쓸모없는 산자락 땅. 박 여사가 매일같이 그 거지 같은 흙덩어리, 세금만 아깝게 왜 안 파냐며 구박하던 그 땅이 바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아직 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그 사실을 말했다가는 저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달려들지 뻔하거든요. 어머님, 국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박 여사는 지은 씨가 차려온 상을 보며 또 타박합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식었어? 너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대시가, 너는 어쩌다 저런 복도 없는 여자를 만나서 고생이냐? 내 팔자가 상팔자였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기운이 다 죽어. 대식이는 밥을 우걱우걱 씹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이번에 내 사업만 좀 풀리면 저런 센스 없는 여편네랑은 그냥. 에휴, 말을 말자. 신우이 미영이도 한술 더 뜹니다. 언니, 뉴스 못 봤어? 요즘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언니처럼 집에서 밥이나 축내면 오빠가 얼마나 힘들겠어? 고마운 줄 알고 절이나 해. 지은 씨는 그들의 모욕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아니, 정확히는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음껏 지져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흙덩어리가 100억이 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희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 지은 씨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병수발 다 들고 시어머니 히스테리 다 받아주고 남편 바람 피운 것까지 눈 감아주며 살았던 세월입니다. 그 세월의 대가가 고작 근본 없는 집안 딸이라는 비아냥이라니요. 지은 씨는 결심합니다. 이 밥상이 이 집구석에서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이라고요. 어머님, 저 이번 명절 지나고 친정 좀 다녀올게요. 아버지 산소도 좀 가봐야 해서요. 박 여사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눈을 부라립니다. 산소는 무슨,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지. 명절 끝났다고 바로 갈 생각 마라. 미영이네 애들 오기로 했으니까 걔들 먹을 간식까지 다 만들어 놓고 가. 남편 대식이는 한술 더 떠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알아? 자, 여기서 지은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은 씨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요. 이 말 한마디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대식이가 젓가락을 던지며 일어서고 박 여사는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죠. 하지만 지은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미 그녀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온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김지은님 축하드립니다. 소유하신 필지 전체가 핵심 상업 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는 최소 120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매수 대기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2026년 설날 아침 지옥 같던 명절 분위기는 이제 지은 씨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을 위한 무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은 씨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어떻게 한 방에 날려버릴까요? 그리고 돈 냄새를 맡고 꼬리 살랑거리며 다가올 이들의 추악한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집구석 인간들이 지은 씨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그 순간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 반전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인생은 역시 한 방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한 방이 찾아오기까지 우리 지은 씨가 견뎌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건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하늘이 미안해서 준 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지은 씨의 인생이 180도, 아니 540도 뒤집어지는 그 전율 돋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5년 동안 집안의 무수리로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 국 끓이고 무능한 남편 뒷바라지하고 사치스러운 시누이 비위까지 다 마쳤단 말이죠. 지은 씨 손등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 무릎은 비만 오면 쑤시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2026년의 어느 평범한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 씨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지은 씨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법무법인 정성, 김도윤 변호사. 여보세요? 예, 김지은입니다만. 지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죽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작은 빚이라도 터진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정중하고 묵직합니다. 김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라는 말로는 부족하겠군요. 선친께서 남기신 경기도 일대 2냐 말입니다. 이번 2026 제3차 신도시 개발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놓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사실 그 땅, 지은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은아, 이거 나중에 내 노후 자금이라도 해라. 쓸모없는 산이라 미안하다며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였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그 땅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알았어도 그깟 잡목만 무성한 산이 돈이 되겠냐며 대놓고 무시했던 그 땅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현재 책정된 토지 보상금과 인근 상업 용지 전환에 따른 기대 가치를 합산해 본 결과 세후 기준으로 약 150억 원 정도가 지은 씨 계좌로 수령될 예정입니다. 들리십니까, 지은 씨? 150억. 여러분, 150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매달 시어머니한테 너는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반찬 투정이냐는 소리를 듣던 지은 씨에게 15억도 아니고
150억이 떨어진 겁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억눌려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억울해서요. 지난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나 고생한다고 이거 남겨주신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은 씨는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도 한참을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은 씨가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우리 로또 맞았어. 라고 소리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지은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름 끼치는 냉기가 지은 씨의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만약 이 소식을 지금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와 남편 대식이가 알게 된다면 아마 그 인간들 이 돈 다 가져가려고 나를 산채로 씹어먹으려 들겠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지은 씨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눈물로 젖어 있던 눈이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은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입고 있는 티셔츠는 목이 다 늘어난 낡은 옷이었죠. 하지만 지은 씨의 표정만은 이미 150억 자산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15년 동안 나를 일꾼 취급했지? 내가 낳지도 않은 애 대신해서 내 들수발 다 들게 했지? 이제 그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지은 씨는 바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변호사님, 이 사실은 당분간 저 외에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은 씨의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은 씨는 다시 걸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는 억지로 하는 노동이었다면 지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가 밖에서 돌아오며 현관문이 부서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야, 김지은, 너 죽었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저녁은 차려놨냐?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오셨어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하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지은 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지은 씨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자 여사가 거실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보고 뒤집어지죠.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지은 씨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금자 여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져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귀 떨어지겠네. 그리고 밥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배고픈 사람이 차려 드셔야죠. 와, 여러분, 들으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 씨가 받아친 겁니다. 박금자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이 파르르 떱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든 거니? 너 오늘 태양을 잘못 먹었어? 미쳤어? 지은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말하죠. 아니요, 어머니.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뿐이에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어머니 자리는 없을 예정이니까 적응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강대식이 들어옵니다. 사업 실패하고 지은 씨한테 용돈이나 타쓰던 그 찌질한 남편 말입니다. 어이, 지은아. 오늘 나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는데 카드 좀 줘봐. 한 50만 원만 긁으면 되겠더라. 대식이는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손을 내밉니다. 지은 씨는 그 손을 아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대식이 얼굴에 확 끼얹어 버립니다. 아, 뭐야. 너 미쳤어? 지은 씨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술 깨라고 주는 보너스야. 그리고 앞으로 카드 내가 벌어서 써. 아, 너 능력 없어서 못 벌지? 그럼 굶어. 그게 내 체질에 맞으니까. 여러분,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150억이라는 숫자가 지은 씨에게 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존엄성이었고 분노할 권리였던 거죠. 지은 씨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뒤로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둔 변호사의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내 인생에서 앗아간 15년, 그 15년의 시간을 이 돈으로 하나하나 처절하게 되돌려줄게. 지은 씨의 눈에는 이제 도끼만 남았습니다. 자, 150억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장착한 지은 씨가 이제 이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무너뜨릴지. 다음 장면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인간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화려한 심판의 서막입니다. 지은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2026년 지은 씨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은 씨의 이 통쾌한 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15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힘도 힘이지만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발하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가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돈 냄새를 맡은 시댁 식구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텐데 지은 씨가 어떻게 그들을 요리할지 다음 챕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폭풍 전야가 가장 조용한 법이죠. 우리 주인공 지은 씨 15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다 견뎌내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가방 안에는 무려 100억대의 가치를 지닌 경기도 일대 신도시 개발 확정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지은 씨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하게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입을 꾹 닫고 있어야 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원래 빌런들은 꼭 귀신 같은 촉으로 남의 뒤를 캐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그 숨막히는 폭로의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폭풍 전야가 가장 조용한 법이죠. 우리 주인공 지은 씨 15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다 견뎌내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가방 안에는 무려 100억대의 가치를 지닌 경기도 일대 신도시 개발 확정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지은 씨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하게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입을 꾹 닫고 있어야 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원래 빌런들은 꼭 귀신 같은 촉으로 남의 뒤를 캐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그 숨막히는 폭로의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법무법인에서 갓 받아온 토지 수용 및 보상 안내서와 신도시 개발 계획 지도가 들어있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가방 무게는 겨우 1kg도 안 될 텐데 지은 씨는 그게 무슨 금덩이라도 되는 양 어깨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은 씨를 반기는 건 반가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있는 남편 대식이와 그 옆에서 발톱을 깎고 있던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야, 김지은. 너 오늘 어디 갔다 이제 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애미가 오면 집안 꼬락서니부터 좀 치워야지. 시장을 본 거야 만 거야? 박금자 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지은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대답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 볼 일? 내가 무슨 볼 일이 있어?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여편네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에 망조가 드는 법이야. 대식이 봐라, 사업 안 풀려서 저렇게 속이 타는데 마누라라는 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대식이는 그 소리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투덜댑니다. 아, 몰라 엄마. 지은아, 너 친정 오빠한테 말 좀 해봤어? 그 땅 조금만 담보 잡히면 내 사업 금방 일어난다니까. 너희 집안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지은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업? 그 도박 같은 투자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 땅 이미 내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내 목숨줄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색무취한 표정을 유지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청객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시누이 강미영이죠. 문을 쾅 닫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가방을 툭 던집니다. 아, 짜증나. 엄마, 나 이번에 샤넬백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 나만. 미영의 사치벽은 이미 시댁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직장도 없이 엄마 용돈과 오빠 주머니를 털어 사는 그녀에게 지은 씨는 그저 만만한 ATM기 혹은 몸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미영이 주방으로 오더니 지은 씨의 명품도 아닌 평범한 가죽 가방을 훑어봅니다. 언니, 이 가방 뭐야? 웬일로 이런 걸 샀어? 돈 있어? 나 가방 살 거 좀 보태주면 안 돼? 내 거 아니야. 그냥 서류 좀 담으려고 산 거야. 손대지 마, 미영아. 지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가방을 주방 구석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볶기 시작했죠. 지은 씨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저 서류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가서 금고에 넣을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고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터지는 법입니다. 박금자 여사가 갑자기 거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미영아. 너 저번에 내 혈압약 어디 뒀어? 도저히 못 찾겠다. 미영은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 거실을 뒤지다가 주방 쪽으로 옵니다. 몰라. 언니가 치운 거 아냐? 언니,
엄마 약 어디 있어? 지은 씨가 프라이팬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거기 주방 수납장 두 번째 칸에 있을 거야. 찾아봐. 미영이 투덜거리며 수납장을 뒤지는데 눈길이 슬쩍 식탁 위 지은 씨의 가방으로 향합니다. 사실 미영은 아까부터 지은 씨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꼈거든요. 평소엔 죽은 듯이 살던 언니가 오늘따라 묘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중요한 걸 숨기는 듯한 그 분위기 말이죠. 뭐가 들었길래 손도 못 대게 해? 비상금이라도 숨겨놨나? 미영은 지은 씨가 가스레인지 불 조절을 하느라 등을 돌린 사이 잽싸게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빳빳한 대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게 뭐야? 법무법인. 뭐, 토지 보상? 미영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에 지은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이 봉투 안의 서류를 쑥 뽑아버린 뒤였거든요. 언니, 이게 다 뭐야? 2026 신도시 개발 계획 핵심 전략 지역. 아니, 이거 집어니. 여기 우리 외가 쪽 아니. 언니네 친정 땅 아니야. 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누워있던 대식이와 발톱 깎던 박금자 여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신도시. 대식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미영의 손에서 서류를 뺏어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놔. 그거 내 거야. 보지 마. 라며 달려들었지만 건장한 체격의 대식이를 이길 수는 없었죠. 대식이는 눈을 부릅뜨고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예상 보상가가 100억. 야, 김지은. 너 이게 지금 실화야? 내가 100억대 땅 주인이 됐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방에 보글보글 끓던 찌개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죠. 박금자 여사는 100억이라는 소리에 입을 딱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은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비밀이 탄로난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이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미영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세했습니다. 세상에, 언니. 100억? 대박. 그럼 나 아까 말한 샤넬백이 아니라 차를 바꿔도 되는 거잖아. 언니, 아니 형님. 이거 진짜예요? 박금자 여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여편네라고 독서를 내뱉던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지은 씨의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보배. 지은아, 얘 지은아. 너 정말 우리 집안 살리려고 하늘이 내린 보배구나. 어쩐지 관상이 귀하더라니. 여러분, 이 태세 전환 좀 보세요.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지은 씨를 애 못 낳는 씨바지니 일 못하는 일꾼이니 하며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100억이라는 숫자에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고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대식이는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류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이 돈이면 내 사업 다 살리고 강남에 빌딩도 세울 수 있어.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우리가 남이야? 지은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대식이를 쳐다봤습니다. 남, 우리가 남이 아니면 뭐야? 당신 방금 전까지 우리 친정 오빠 땅 담보 안 빌려준다고 욕했잖아. 에이,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게 다 가족 잘 되라고 한 소리 아냐. 야, 100억이라니. 100억. 대식이는 벌써 돈을 어디에 쓸지 계산하는지 입가에 침이 고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친절은 꿀을 바른 독사과라는 것을요. 박금자 여사는 벌써 한술 더 뜹니다. 지은아,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아라. 미영아, 너 뭐하니? 언니 힘드시게 얼른 물 떠오지 않고. 예, 지은아. 이 서류는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주마. 내가 이런 큰 돈을 관리해 봤어야 알지, 안 그러냐? 원래 큰 재산은 시어머니가 딱 잡고 있어야 집안이 화평한 법이야. 그러면서 박금자 여사가 대식이가 든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순간 15년 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내려앉은 듯했죠. 제 손 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서류 당장 내놓으세요. 아니, 인연이. 아니, 지은아. 왜 그래? 내가 내 생각해서. 생각? 저를 생각해서 제 가방을 뒤지고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해요. 이건 범죄예요.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지은 씨의 단호한 태도에 대식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야, 김지은. 너 지금 미쳤어? 경찰? 부부 사이에 무슨 경찰이야.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너 설마 이 돈 혼자 먹으려고 했냐? 혼자 먹다니요. 원래 내 거였어. 당신들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내 유산이라고요. 미영이 옆에서 징징거리며 끼어듭니다. 언니, 너무하다. 우리가 그동안 언니 가족으로 받아주고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100억이나 생겼으면 가족들한테 좀 나누는 게 인지상정 아냐? 나 진짜 실망이다. 실망? 그래, 실망 많이 해. 나도 당신들한테 15년 동안 실망만 했으니까. 지은 씨는 번개처럼 팔을 뻗어 대식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당황한 대식이가 다시 뺏으려 했지만 지은 씨는 이미 가방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죠. 너 어디 가? 너 거기 안 서. 박금자 여사의 고함이 뒤통수에 박혔지만 지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식 씨, 그리고 미영아. 오늘 확실히 알았어. 당신들 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손에 든 이 종이 쪼가리만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할게. 뭐? 방식? 내가 뭘 어쩌게. 기대해.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지은 씨는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등 뒤에서는 야, 김지은, 거기 안 서. 엄마, 저 언니 미쳤나 봐. 하는 비명 같은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지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문 하이에나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그 난장판 위에서 우아하게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사이다 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은 씨는 이 탐욕스러운 식구들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다음 씬에서 그 소름 돋는 복수극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눈 떼지 마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더니 사람이 180도 바뀐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어제의 노예가 오늘의 상전이 되는 기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100억. 이 숫자가 가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은 씨의 시댁 식구들이 보여주는 그 역겨운 친절의 향연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팝콘 준비하시고 혈압약도 미리 챙기세요. 들어갑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지은 씨가 15년 동안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던 일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의 까다로운 아침 수발과 집안 구석구석을 닦는 노비 생활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은 씨가 거실로 나오자마자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평소 같으면 야, 지은아, 너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잠이 오냐? 가서 국이나 데워. 라고 고함을 쳤을 박금자 여사가 세상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은 씨가 좋아하는 비싼 한우를 한가득 사다가 불고기를 재고 있더라고요. 지은 씨가 어안이 벙벙해서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묻자 박금자 여사가 뒤를 돌아보며 태평양처럼 넓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어머, 우리 보배. 지은아, 일어났니?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 잠 깨울까봐 발뒤꿈치 들고 다녔잖니. 너 요즘 얼굴이 쪽 빠진 게 마음이 아파서 내가 보약이랑 고기 좀 준비했다. 어서 앉아, 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보배랍니다. 15년 동안 너 야 지은아라고 불리던 지은 씨가 하룻밤 사이에 보석이 된 겁니다. 지은 씨는 소름이 쫙 돋았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애도 못 들어서는 몸뚱이, 밥만 축내서 뭐 하냐며 핀잔을 주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금자 여사가 갑자기 안방에서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오더니 지은 씨 앞에 툭 내려놓습니다. 열어보니 세상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코트랑 가방이에요. 지은 씨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아니 꿈도 못 꿔본 것들이죠. 지은아, 이거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골라왔다.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내가 다 안다. 이제 내 팔자 필 때 됐으니까 이런 거 걸치고 기 좀 펴고 살아. 응? 지은 씨는 그 코트를 보는 순간 고마움보다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지은 씨가 상속받을 땅을 담보로 어디서 융통을 해왔거나 아니면 지은 씨 돈을 미리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긁어온 게 뻔하니까요. 지은 씨가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자 박금자 여사는 지은 씨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예전엔 설거지 덜 됐다고 때리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마치 귀한 옥을 만지듯 부드럽게 쓰다듬는 겁니다. 지은아, 너 그 경기도 땅 신도시 발표 났다며?
아이고, 우리 가문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내가 꿈을 잘 꿨어. 너 이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텐데, 이 시어미가 그동안 모질게 한 거 있으면 다 잊어라. 응, 우리가 남이니? 다 가족이지. 자, 가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필요할 땐 남보다 못하게 부려먹더니 돈 냄새를 맡자마자 피보다 진한 가족애가 솟구치나 봅니다. 지은 씨는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가족? 당신들한테 나는 15년 동안 무임금 파출부였잖아. 하지만 진짜 가관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강대식입니다. 이 인간 원래 집에 오면 양말 딱딱 던져놓고 소파에 누워서 지은아, 물 가져와라. 리모컨 어딨냐? 하던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부터 다릅니다. 자기야 나왔어. 라며 웬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잊고 살던 놈이 그것도 자기 사업 말아먹고 지은 씨 친정에서 빌려간 돈도 안 갚던 놈이 꽃다발이라니요. 대식이는 지은 씨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끌어안으려 듭니다. 지은 씨가 질색하며 피하자 굴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죠. 우리 마누라,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오다가 당신 생각나서 장미꽃 좀 샀어. 그리고 이거 봐. 내가 당신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왔어. 지은 씨가 차갑게 묻습니다. 당신 왜 이래? 해가 서쪽에서 떴어? 그러자 대식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지은 씨 옆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아유,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내가 그동안 무심했던 거 반성 많이 했어. 여보, 나 사실 요새 잠이 안 와. 당신이 그렇게 큰 땅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그동안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내가 당신 보필하면서 살려고. 내 사업? 그거 다 접고 이제 당신 매니저 할게. 여러분, 매니저라니요. 그냥 백수로 지내면서 지은 씨 돈 쓰겠다는 소리를 참 고급스럽게도 합니다. 그러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식이가 지은 씨 어깨를 주무르며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탐욕 어린 눈빛을 빛내며 입을 뗍니다. 근데 여보, 그 땅 말이야. 지금 팔면 세금이 엄청나다며.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내 명의로 법인을 하나 세워서 거기로 넘기면 절세가 된대. 그리고 내가 지금 구상 중인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 20억만 투자하면 대박 나거든. 그럼 우리 지은이 진짜 다이아몬드 길만 걷게 해줄게. 응, 도장 찍을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놨어. 지은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꽃다발 주고 어깨 몇 번 주물러준 대가가 20억이랍니다. 게다가 땅 명의를 자기 법인으로 옮기라고요? 이건 그냥 대놓고 내 돈 내 돈 하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도 거듭니다. 그래, 지은아. 대식이 말이 맞다. 여자가 돈이 너무 많으면 고생해.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관리해주겠다는데 얼마나 든든하니? 너는 그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쇼핑이나 다니고 애나 가질 준비해라. 내가 용한 보약 지어놨으니 그거 먹으면 금방 들어설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정석 아닙니까? 돈은 남자가 관리해야 하고 여자는 주는 돈이나 쓰면서 애나 낳으라는 그 낡아빠진 논리. 지은 씨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은 씨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0억짜리 걸어다니는 ATM기로 보고 있는 거죠. 지은 씨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고생했다, 보배다 속삭이지만 눈은 이미 지은 씨의 통장 잔고를 계산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서 밥해라라고 소리치던 남편,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장례식장에서 사업 인맥 쌓느라 바빴던 그 인간들. 지은 씨는 마음속으로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이 내민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대식이와 시어머니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그 찰나 지은 씨는 꽃다발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대식 씨,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돈, 내 돈이에요. 당신들한테 갈 돈은 단 1원도 없으니까. 자, 여기서 분위기가 급냉합니다. 지은 씨의 이 한마디에 시댁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금자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대식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해갑니다. 역겨운 친절의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 순간, 과연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어떤 본색을 드러낼지, 그리고 지은 씨는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다음 챕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가 지은 씨한테 우리 보배, 우리 복덩이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 가식의 가면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왜냐고요? 지은 씨가 그 100억대 땅값 단 한 푼도 못 내놓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지금부터 2026년 대한민국판 가족이라는 이름의 강도단이 어떤 추태를 부리는지 여러분 혈압 조절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토요일 오후 햇살은 참 따사로운데 강대식 씨네 거실 공기는 아주 얼음장 같습니다. 지은 씨는 거실 소파 상석에 딱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시어머니 박금자, 남편 강대식, 그리고 시누이 강미영까지 셋이서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지은 씨를 애워싸고 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처럼요. 먼저 총대를 맨 건 남편 대식입니다. 이 인간, 지 사업 망해먹고 지은 씨 땅값으로 인생 역전해 보려고 그동안 지은 씨발까지 닦아줄 기세였잖아요. 그런데 지은 씨가 내 돈이니까 당신 사업 자금으론 10원도 못 줘라고 딱 잘라 말하니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김지은,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부부는 일심동체고 재산도 공동 관리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내가 지금 그 땅 가진 게 내 능력이야? 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얻은 복아냐. 자,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 집구석 논리가 이렇습니다. 지은 씨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옳은 게 자기네 집안 기운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은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식이를 쳐다봅니다. 15년 동안 이 무능한 남편 뒷바라지하며 쌓인 해탈의 경지죠. 지은 씨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부부, 대식 씨, 우리 부부 맞지?
근데 당신 사업 망할 때 내 친정 비상금까지 다 털어간 건 기억나?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간섭할 바 아니다라고. 근데 이제 와서 내 유산은 왜 공동재산이야? 말문이 막힌 대식이가 씩씩거리니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가 등판합니다. 이 할머니 평소엔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골골대더니 돈 이야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해요. 찻잔을 탁자에 쾅 내려놓는데 찬물이 다 튑니다. 애미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대식이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는데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우리 집 귀한 아들기 빨아먹으며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시댁을 몰라봐? 야, 이년아, 100억? 그게 내 혼자 잘나서 생긴 돈인 줄 알아? 우리 조상님들이 돌봐주시고 내가 매달 절에 가서 빌어서 터진 대박이야. 그 집은 당연히 우리 집안에 있어. 여러분 들으셨죠? 조상님들까지 소환됐습니다. 15년 동안 지은 씨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조상님 덕이라며 지분을 요구합니다. 지은 씨, 여기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집니다. 어머니, 조상님들이 그러시던가요? 며느리 친정 땅 뺏으라고. 그리고 저 빈손으로 안 왔어요. 아버지가 주신 아파트 전세금 대식 씨 사업 자금으로 공중분해된 지 오래고요.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 병수발에 미영이 뒷바라지까지 제 노동력만 환산해도 수억은 될 텐데 그건 왜 계산 안 하세요? 이때 뒤에서 명품 백 카탈로그 뒤적거리던 시누이 강미영이 끼어듭니다. 이 친구가 아주 가관이에요. 언니, 진짜 너무하다. 나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분양권 나온 거 알지? 오빠가 그거 하나 해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단 말이야. 언니는 돈이 넘쳐나는데 그까짓 아파트 한 채가 아까워.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야? 언니 솔직히 말해봐. 바람났어? 그 돈 들고 튀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억측에 인신공격까지. 지은 씨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거거든요. 지은 씨는 아주 차갑게 미영이를 쏘아봅니다. 미영아, 내 아파트를 왜 내 돈으로 사니? 내 오빠가 약속했으면 내 오빠한테 사달라고 해. 아, 내 오빠 지금 무직이지? 그럼 내가 벌어서 사야지.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디 있었겠니? 내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내 오빠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내 청춘 다 갔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대식이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협박조예요. 눈을 부라리며 지은 씨 어깨를 꽉 누릅니다. 야, 김지은.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너 이거 안 내놓으면 나 이혼 소송할 거야. 재산 분할 청구할 거라고. 너 그 땅 팔아서 현금화하면 절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 아니지 않나? 하실 텐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라 안 돼요. 하지만 대식이는 지금 기여도를 주장하며 지은 씨를 겁주려는 거죠. 이때 박금자 여사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 소송해.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대접받은 거
우리가 너 거둬준 거 다 청구할 거야. 그리고 너 그 땅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곡기를 끊을 줄 알아라. 며느리가 돈벼락 맞더니 시어머니 굶겨 죽인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어머니는 아예 거실 바닥에 대자로 드러 누워 버립니다. 70 노인이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돈 안 내놓는 며느리가 미워서 부리는 때거든요. 대식이는 옆에서 어머니, 혈압 오르시겠어요. 하며 부채질을 해대고 미영이는 언니, 엄마 쓰러지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라며 옆에서 거듭니다. 완벽한 삼중주죠. 지은 씨는 이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구나. 그저 돈 나오는 화수분 혹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봤구나 하는 확신이 든 거죠. 지은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가족들이여, 도장 찍어 온 거야? 하며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어요. 박금자 여사도 언제 들어 누웠냐는 듯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은 씨가 꺼낸 건 증여 서류가 아니라 두툼한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이게 뭐게? 지은 씨가 묻습니다. 뭐야, 그 낡은 공책은? 빨리 서류나 내놔. 대식이가 소리칩니다. 지은 씨가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말합니다. 이거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첫날부터 쓴 가계부야. 그리고 일기장이기도 하지. 어머니가 나한테 씨 없는 박 씨라고 욕한 날 대식 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내 지갑 뒤진 날 미영이 내가 백화점 결제 대금 대신 내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린 날 날짜, 시간, 장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적혀 있어. 그리고 여기 대식 씨 당신이 지난달에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서 사본도 있지. 가족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소송? 그래, 하자. 재산 분할? 마음대로 해봐. 대신 나도 당신들이 지난 15년 동안 나한테 한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전부 다 고소할 거야.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당신들이 내 친정 돈 가져다 쓴 거 하나하나 다 입증해서 파산시켜 줄게. 어머니, 곡기 끊으신다고요? 제가 실버타운 아주 좋은 데 알아봐 놨으니까 거기 가서 단식 투쟁하세요. 여기 이 집, 내 명의인 거 잊었어? 내일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다들 짐 쌀 준비나 해. 지은 씨의 선포에 거실엔 정적이 흐릅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지은 씨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박금자 여사는 입만 뻐끔거리고 대식이는 주먹만 꽉 쥐고 부르르 떱니다. 미영이는 아예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쇼는 끝났어. 다들 나가. 지은 씨는 차갑게 일갈하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등 뒤로 이 나쁜 년. 내가 인간이야? 하는 고함이 들려오지만 지은 씨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죠. 여러분,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타인의 인생을 갉아먹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은 씨의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될 텐데요. 과연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열한 음모를 꾸밀까요? 지은 씨가 던진 이 폭탄 선언이 이 집안을 어떻게 초토화시키는지 다음 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바로 최후의 만찬 씬인데요. 아, 제목부터 벌써 냄새가 나죠? 아주 진한 정의구현의 냄새 말입니다. 15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다 견디며 무수리처럼 살았던 지은 씨가 드디어 칼을 뽑아드는 날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레스토랑입니다. 통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곳이죠. 자, 여기서 우리 시댁 식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가관입니다. 어머, 지은아. 예, 여기 분위기 좀 봐라. 역시 우리 며느리가 통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니. 우리 지은이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여러분, 이 목소리 누구겠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입니다. 평소에는 야,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라며 타박만 하던 그 입에서 세상에 우리 보배 며느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 미영이는 또 어떻고요? 평소 지은 씨를 무슨 자기네 집 가사도우미 보듯 하던 그 여자가 오늘은 아주 지은 씨 팔짱을 꼭 끼고는 떨어질 줄을 몰라요. 언니, 오늘 언니 코디 너무 찰떡이다. 이 가방 신상 아니야? 어머, 역시 돈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언니, 나 사실 봐둔 차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오늘 쏘는 거지? 응? 기가 막히죠? 그리고 대망의 남편 강대식. 이 인간이 제일 가관입니다. 지은 씨가 친정 아버지 유산으로 100억대 땅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업 실패하고 빌빌대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갑자기 사랑꾼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이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일단 그 땅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내 사업체 명의부터 좀 돌려놓고. 우리 지은이 이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야지. 안 그래? 지은 씨는 이 역겨운 풍경을 아주 차분하게 마치 고해상도 카메라로 관찰하듯 지켜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은 씨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처럼 주눅든 얼굴이 아닙니다. 아주 서늘하고 우아하며 한편으로는 연민마저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죠. 지은 씨는 말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가져온 최고급 스테이크가 식탁에 놓이자 드디어 입을 뗍니다. 어머님 미영 씨, 그리고 대식 씨, 오늘 제가 여기 모시자고 한 건 그동안 우리 가족 사이에 쌓였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금자 여사가 눈을 번뜩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럼, 정리해야지. 일단 그 땅 세금 문제부터 해서 우리 대식이 사업 자금이랑 미영이 아파트 중도금이랑. 아유, 우리 보배가 다 알아서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자, 여기서 지은 씨가 가방을 엽니다. 시댁 식구들 눈이 가방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커집니다. 현금 뭉치인가? 아니면 증여 서류인가? 하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차요. 그런데 지은 씨가 꺼낸 건 두툼한 서류 봉투 3개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지난 15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했던 모든 노동에 대한 청구서예요. 순간 식탁 위로 정적이 흐릅니다. 뭐, 청구서? 대식이가 얼빠진 목소리로 묻자
지은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조목조목 읊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병수발 3년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했고요. 명절마다 지냈던 제사 30번, 상차림 비용과 인건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당신이 나한테 빌려가서 안 갚은 돈들, 문자 내역 다 뽑아서 이자까지 합산했어요. 마지막으로 강대식 씨, 당신이 바람 피우느라 쓴 카드가 내가 친정에서 빌려다 메꿔준 돈. 그거 다 여기 적혀 있어요. 박금자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김지은, 너 지금 미쳤니? 돈 좀 생겼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망발이야. 하지만 지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싸늘하게 웃으며 말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애도 못 낳는 씨바지만도 못한 년이라고 하셨던 거, 대식 씨가 저 때리려고 골프채 휘둘렀던 거, 그거 다 녹음되어 있고 진단서도 떼놨어요. 여기 이 마지막 서류, 뭔지 아시겠어요? 지은 씨가 식탁 중앙에 딱 놓은 서류.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것. 이혼 소송 소장과 재산 분할 포기 각서입니다. 이게 뭐야? 이혼? 지은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100억이 생겼는데 이혼이라니.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대식이가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낚아채려 하지만 지은 씨가 더 빠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 혼자 할 거야. 당신들은 평생 그랬잖아.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 내 노동력, 내 감정까지 다 빨아먹고 살았잖아. 이제 그 빨대, 내가 직접 뽑아버리려고. 미영이가 옆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돈 좀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자, 여기서 지은 씨의 명대사가 터집니다. 지은 씨는 아주 천천히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하죠. 의리? 미영아, 내가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긁은 명품 가방들, 그거 다 의리로 사준 거 아니야. 내가 하도 징징거려서 던져준 껌값이었지. 근데 이제 그 껌도 아까워졌어. 아, 그리고 어머님. 지은 씨는 기가 막혀 숨을 몰아쉬는 박금자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님 아끼시는 그 장남 강대식 씨. 이 식사 끝나면 바로 짐 싸서 나가세요. 그 아파트 제 명의인 거 아시죠? 내일 아침에 도어락 비밀번호 바뀔 겁니다. 아,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이 재산 분할 포기 각서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들 그동안 나한테 했던 가혹행위들 전부 형사 고소할 거니까. 식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죠. 15년 동안 짓눌려 살던 며느리의 반란.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스테이크 드세요. 아주 비싼 고기니까. 당신들이 내 돈으로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될 테니까요. 지은 씨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등 뒤에서 지은아,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야, 김지은, 너 거기 안 서. 하는 온갖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오지만 지은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지은 씨의 얼굴 위로 2026년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 여러분, 이 통쾌함이 느껴지십니까? 지은 씨는 이제 100억대 자산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롯이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씬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 뭉치들과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차갑게 하지만 가장 화려하게 퇴장하는 지은 씨의 뒷모습.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여러분, 통쾌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건 나중에 할까요? 아무튼 지은 씨의 이 완벽한 손절, 정말 박수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기나긴 잔혹사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름 석자 대신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며 자신을 지워왔던 지은 씨. 기억나시죠?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의 그 모진 구박과 남편 대식의 무관심, 그리고 얄미운 시누이 미영의 등살까지.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낸 지은 씨가 과연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지금 바로 그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가을, 경기도의 한 신도시 개발지구. 불과 1년 전만 해도 잡풀만 무성하던 그 척박한 땅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기회의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 멀리 타워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매끈하게 닦인 아스팔트 위로 고급 세단들이 오가는 이곳. 바로 지은 씨의 친정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100억대 가치의 땅입니다. 자, 화면이 천천히 바뀌면서 한 여성을 비춥니다.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예전에 그 푸석푸석한 얼굴에 늘어진 티셔츠 차림이던 지은 씨가 아닙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사람마저 압도당할 만큼 단단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여성. 바로 김지은 씨 본인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은 복지재단 건물의 옥상 정원에 서 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조차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수만 번 크게 쉬는 것조차 죄스러웠는데 지금 그녀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자유와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땅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됐어요. 지은 씨는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갓 지어진 현대식 건물의 통유리가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지은 씨가 시댁 식구들과의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가장 먼저 계획한 일입니다. 자신처럼 홀대받던 여성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미혼모들, 그리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죠.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까요? 사실 지은 씨가 이 재단을 세운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몰락한 시댁 식구들이 또 한 번 마술을 뻗치려 했답니다. 어차피 남 도울 돈이면 우리한테 좀 떼어주는 게 도리 아니냐며 대식이가 술에 취해 재단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대요. 하지만 지은 씨, 이제는 예전의 그 순둥이 지은 씨가 아닙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보안 요원들을 부르더니 딱 한마디 했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벌써 들어갔으니까. 와, 정말 사이다 아닙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은 씨는 정원을 천천히 거닙니다. 발밑에 닿는 대지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가사 노동의 굴레, 명절마다 기름 냄새 맡으며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남편의 무능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저 멀리 날아가는 낙엽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브로슈어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여성자립센터의 개관 안내서입니다. 지은 씨는 그 브로슈어에 적힌 자신의 이름 3글자, 이사장 김지은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지은아, 고생 많았어. 정말 잘 견뎠어.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 그 어떤 찬사보다도 값진 위로입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비굴한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입니다. 그때 재단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묻습니다. 이사장님, 개관식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갈게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당당한 걸음걸이로 옥상을 가로지릅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 또각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을 갉아먹던 독 같은 관계를 과감히 잘라내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존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은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태어난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지의 당당한 주인이자 타인의 삶에 빛을 비추는 큰 나무로 우뚝 섰습니다. 옥상을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은 씨는 마지막으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고 말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은 씨의 이 당당한 미소,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있을 수많은 지은 씨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며 15년의 시집살이를 끝내고 100억대 자산가로 거듭난 김지은 씨의 통쾌한 반전 드라마,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